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도내 당선인의 절반 이상이 현역 조합장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도내 농축협 74곳, 수협 7곳, 산림조합 14곳에서 현직 조합장들의 당선이 확정돼 재선 비율은 51.4%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설회와 토론회, 호별 방문 금지 등 선거운동 방식이 제한되면서 신인 후보들의 얼굴 알리기가 힘들어져 위탁 선거와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광주 전남 신입 조합장들이 대부분 60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당선된 203명의 후보자들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87명, 70대 8명 순이었으며 40대 조합장도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고흥 풍양농협에서는 직선제 선거 이후 광주 전남 최초로 여성 후보가 당선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재개발 등 대규모 건설 사업 속에서 작지만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가는 셋들 사업이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주도의 긍정적 변화가 도시 재생의 또 다른 해법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원도심의 한 마을. 언덕을 따라 빼곡히 주택들이 즐비합니다. 조성된 지 반세기가 넘어서고 30년 이상의 주택이 가득했던 이 마을이 전환점을 맞은 건 지난 2015년. 정부의 노후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인 셋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다양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도내에서 가장 먼저 떴던 첫 삽은 점차 정책의 효율성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을의 중요 명소가 될 공원 조성 사업이 한창입니다. 특히 이 사업에는 마을 주민들과 지역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와 시설 설치 등으로 삶의 질이 나아진 것만큼 공동체 활성화 역시 주민들의 자랑거리. 주민들이 나서 협동조합을 꾸리고 판매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득 증진이란 청사진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협동조합 이런 언어 자체가 그것을 주입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지역 공동체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연간 15,000여 명이 다녀가고 특히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담아가기 위한 기관들의 방문도 이어져 긍정적인 정책 확산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를 끝으로 주민들의 자립 의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첫걸음을 뗀 만큼 마을 기업이란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받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하면서 뭔가를 이뤄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최근 정부의 추진 실적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청수골 셋들 사업. 재개발과 재건축에 굵직한 유행을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도시 재생을 주도하면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에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흥 지역이 한국을 대표하는 커피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로컬 커피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한국형 재배 기술의 표준화와 고흥 커피 브랜드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지역에서는 지난 2011년 커피 묘목 200그루의 시험 재배에 성공하면서 국내 첫 상업 목적의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15농가 2.4헥타르로 전국 재배 면적의 32.4%를 차지해 국내 최대 커피 재배지가 됐습니다. 이 같은 커피 농업의 신장세는 최근 정부의 향토산업 육성 대상 선정으로 이어졌고 앞으로 4년 동안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연구 용역과 브랜드 개발, 향토 자원 권리화 등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은 물론 시설과 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융복합 산업화란 1, 2, 3차 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6차 산업화의 다른 말로 커피 산업 전반의 인프라 구축이 목적입니다. 생산 기반 확대가 반드시 중요한데요. 현재 한국형에 맞는 재배 표준 기술화가 없습니다. 이 향토 산업을 통해서 재배 기술 표준화를 하고 또는 이제 6차 인증 농가로서 양성할 수 있도록 특히 고흥 군정의 핵심인 귀농 귀촌 시책과 연계해 로컬 커피 재배 농가와 면적을
4년 뒤에는 35농가 8헥타르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고운 커피의 품질 차별화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국산 커피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커피 재배 기술의 한국형 매뉴얼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고운 커피가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벼병해충인 먹노린재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관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먹노린재의 월동 밀도를 조사한 결과 먹노린재 개체수가 친환경 농업단지는 지난해에 비해 23.5%, 일반 농경지는 37.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올겨울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먹노린재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먹노린재 활동량이 가장 많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방제를 집중적으로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의 운행 적자와 관련한 운행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순천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원 등 30여 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계열사인 에코트랜스가 적자 누적으로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뒤 순천시에 적 1,300억 원대의 보상액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시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스코가 지역 주민들의 환경 권리를 침해해왔다며 시민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순천시와 에코트랜스는 관련 사업의 적자 보전 등 협약서 내용 수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고용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실업률은 1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실업자 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 취업자는 73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해 말부터 석 달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떨어져서 58.2%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매달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에서 올해 접어들면서 4%로 진입한 이후 지난달에는 5.3%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실업자 수는 4만 1,000명, IMF 금융위기 이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4천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일자리 3만 5천여 개를 창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광주 평균 실업률은 3.8%로 지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눈에 보이는 고용률을 늘리기 위한 단기 처방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장기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청장년 구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주만의 고용 대책이 하루빨리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남 서부 해바라기 센터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새로운 위탁 운영기관 공모에 나섰지만 참여기관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전남 서부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관은 목포중앙병원. 하지만 직원들 간의 내부 갈등이 심해졌고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실 운영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결국 병원 측이 위탁 운영을 포기하면서 신규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해야 할 상황. 전라남도는 공모에 나섰지만 신청 기관이 없어 3차례나 공모가 무산됐고 4번째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신규 해바라기 센터를 3차례 공모를 했고 병원을 찾아가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청 병원이 없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위탁 운영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센터 공간 확보 문제입니다. 전라남도는 시설 면적 규모와 병상 수를 줄이는 등 통합형보다 사업 규모가 작은 위기 지원형까지 공모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업기관이 좀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전에 통합형 아닌 위기 지원형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중앙병원의 전남 서부 해바라기 센터 위탁 운영 협약 기간은 오는 6월,
민간병원 참여가 어렵다면 목포나 강진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들이 신규 위탁기관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주관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의 문화를 더한 발섬길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일대 1.2km에 오는 2021년까지 20억 원이 투입돼 보행안전 특화 디자인과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게 됩니다. 고흥군의 내년도 국고 건의 사업은 모두 173건으로 1조 5,99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최근 내년에 추진할 국고 건의 사업으로 82건의 신규 사업과 91건의 계속 사업 등 173건의 핵심 전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에 1,962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 연차적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국고 예산의 확보는 지역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들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 방문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2013년 이후 6년 만에 구제약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 원년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민선 7기 가축 방역에 대한 관심과 의지, 방역당국과 농가의 협력 시스템이 성과로 이어져 6년 만에 이 같은 성과가 있었다며 철저한 방역 점검과 빈틈없는 차단 방역에 나선 관계자, 축산 농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차단 방역을 위해 과학에 근거한 효율적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23억 원의 방역 예산을 집중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 연수원이 오는 27일 문을 엽니다. 다시 여의도의 건물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바로 안개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의 가시거리는 3km에 불과하니까요.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차츰 오후가 되면서 봄비가 전국에 내릴 텐데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비구름이 전북, 동부와 경남 일부 지방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비는 정오를 전후해서 경기 서해안부터 시작이 됩니다. 차츰 서울 등 전국으로 이 비구름이 퍼질 텐데요.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 그 전까지는 안개와 미세먼지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새 약하게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전까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퇴근길, 눈길 사고에도 조금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도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 깊은 산간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려 쌓일 텐데요. 특히 강원 산간지방에는 최고 10cm가량의 폭설이 예상이 되고요. 경기 동부도 최고 5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이 눈과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이 4.3도, 부산과 목포, 제주 등 남해안 지방 8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